결혼식이 끝나고 친구가 슬쩍 말해주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요. 야, 내 하객이 진짜 압도적으로 많더라. 신랑 쪽은 거의 텅텅 비어서 우리가 앞자리 다 채웠어. 이 말 듣는데 제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맙고 든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랄까, 제가 참 잘 살아왔구나. 뿌듯함이 밀려왔죠. 그래서 그날은 마냥 행복하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신혼집에 도착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세상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남편이랑 저녁을 먹고 드디어 축의금 가방을 열어볼 시간이었어요. 묵직한 돈 뭉치들을 보면서 아, 이제 진짜 우리 둘이 헤쳐나가야 할 길이 열렸구나. 종잣돈 마련했네. 이런 생각까지 들었죠. 제가 꼼꼼한 성격이라 장부를 펴놓고 축의금 봉투를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리를 하면 할수록 제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친구 말대로 제 이름 앞으로 들어온 돈이 신랑 쪽보다 거의 2배는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사실 기분 좋은 놀라움이었죠. 와, 정말 많이들 축하해 주셨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돈 나중에 다 갚아야 하는 돈인데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파동이 일기 시작한 게요. 그냥 기분 좋게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거든요. 제 인맥, 제 인덕으로 들어온 사회적 부채 같은 거였죠. 제가 나중에 고스란히 돌려줘야 할 마음과 돈의 무게였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 이성적으로 제 생각을 말했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내 앞으로 들어온 돈이 훨씬 많네. 이건 나중에 우리가 다 갚아야 할 돈이니까 우리 경조사비 통장 만들어서 따로 빼놓자. 이렇게 말했더니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살짝 당황했죠. 남편은 대뜸 화가 난 목소리로 무슨 소리야? 당연히 우리 부모님 드려야지. 신혼집 구할 때도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셨는데 이러는 거예요. 순간 제 머리가 띵했어요. 물론 신혼집 마련에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축의금은 축의금이고 신혼집은 신혼집이잖아요. 이건 성격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엄연히 제 친구들, 제 직장 동료들이 제 얼굴을 보고 내준 돈이잖아요. 언젠가 제가 그들의 경조사에 가서 고스란히 돌려줘야 할 마음의 빚이자 미래의 지출인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다른 문제지. 내 인간관계로 쌓은 돈인데 이걸 어떻게 전부 오빠네 부모님께 드려? 그럼 나중에 내 친구들 결혼할 땐 내가 무슨 돈으로 축의금을 내야 하는데? 그건 오빠네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갚아야 할 돈이잖아. 제 말에 남편은 저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오히려 점점 더 표정이 굳어지고 언성은 높아지기 시작했죠. 저는 제 논리가 맞다고 생각했기에 남편이 제 말을 좀 알아듣고 이해해 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결국 남편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결혼 첫날 밤에 들은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죠. 아니, 결혼 첫날부터 돈 얘기야? 진짜 정 떨어진다. 좀 속물 같아 보여. 정 떨어진다? 속물? 그 두 단어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저희의 미래를 위해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자고 한 것뿐인데
남편은 제 모든 생각을 돈 욕심으로 치부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결혼 첫날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죠? 제가 그에게 그렇게까지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였던 걸까요?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이 너무나 큰 상처가 되어 저를 덮쳤어요.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죠. 하지만 남편은 제 상처받은 얼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죠. 됐어. 그만 얘기해.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더군요. 그 굉음은 제 가슴 속에서 길고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방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던 저는 이제 남편에게 정 떨어진다는 말을 들은, 게다가 속물이라는 낙인까지 찍힌 아내가 되어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답니다. 결혼 첫날 밤의 로맨스는 산산조각 나고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만이 가득했어요. 이게 정말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을까요? 그렇게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먼저 제게 와서 어젯밤 일에 대해 사과하더군요. 본인이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고 제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고요. 저도 사실 잠 못 자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남편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대한 죄송함과 감사함이 컸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정 떨어진다. 속물이라는 말은 쉽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결국 거실에 앉아 어색하지만 진지한 대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제 생각을 다시 한번 차분히 이야기했어요. 내 인맥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신랑 인맥으로 들어온 부분은 신랑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함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했죠. 남편도 제 설명을 듣더니 조금씩 이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오랜 대화 끝에 저희는 이렇게 합의했어요. 먼저 각자의 인맥을 통해 들어온 축의금은 각자가 관리하고 나중에 경조사가 있을 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식비나 신혼집 마련에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축의금과는 별개로 저희가 나중에 여유가 될 때 용돈이나 선물로 꼭 보답하기로 약속했죠. 남편도 이제야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려는 모습을 보여줘서 겨우 제 마음이 조금은 풀릴 수 있었답니다. 아직도 정 떨어진다는 말이나 속물이라는 단어는 제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다짐했죠. 결혼은 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첫날 밤부터 뼈저리게 깨달은 셈이에요. 여러분,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거나 혹은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결혼할 때 축의금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혹시 사연자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그때는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하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